자, 초신성할게. 이거는 스킬인데 강연 내용을 옮겨놓은 스킬이거든. 오케이? 초신성이 뭔지 알아? 폭발. 밑에 나와 있어, 그렇지? 질량이 매우 큰 별의 폭발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했어, 그렇지? 이게 초신성이야. 자, 우리 모두가 이 초신성의 후예래. 질량이 아주 큰 별의 폭발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 이런 얘기 할 거야. 학생은 박씨군요. 그럼 본은 어딥니까? 너네 본 어딘 줄 알아? 기획임시요. 아는구나. 그게 본인가? 본은 땡땡입니다. 뭐 했어? 본이 어디라고요? 땡땡입니다. 본이 어딥니까? 지금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자. 학생이 어리둥절해. 아, 나 에어컨 튼다고 해놓고서는. 언제가 좀 난리냐? 깜짝이야. 내가 이거 작년에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쌓였나? 먼지가 떨어져요. 떨어져? 눈이 내려. 까만. 청소 한번 하고 틀어야 되겠다. 아니 쟤는 왜 이렇게 먼저 써요? 매년 청소를 하는데. 근데 별로 안 덥지? 괜찮지? 자, 지금 본이 어디냐고 세 번을 물었어, 그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호기심을 유발하려고, 그치? 왜 자꾸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야? 쉽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궁금증,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야.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 인이다. 원자 개수로 치면 수소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질량으로 치면 산소가 전체의 26%를 차지하는 으뜸 원소다. 철, 마그네슘, 나트륨과 같이 적은 양이지만 꼭 필요한 원소들도 여럿 있다. 그러면 이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선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소 원자는 우주 초기, 우주의 나이가 1초일 때부터 약 3분 정도 될 때까지 만들어졌다. 빅뱅 이론을 정립한 조지 가모 교수는 뜨거운 초기 우주에서 작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만나 어떻게 수소와 헬륨 원자핵을 최초로 만들었는지를 밝혀냈다. 우리 몸의 핵심 요소이자 기구를 띄우기 위해 종종 집어넣는 기체이고 미래 자동차 연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주 전체 물질 질량의 70%를 차지하는 수소. 이 수소는 우주 초기 처음 3분간 만들어져 온 우주에 고루 뿌려진 후 오늘날 우리 몸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현대 우주론에서는 이해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빅뱅 이후 3분 그 사이에 이 수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다 만들어졌대, 그렇지? 아니 수소가 수소가 1초에서 3분 사이에 빅뱅으로 만들어졌어, 그렇지? 그러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탄소, 질소, 산소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에서 만들어졌다. 별이 뭐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잖아, 그치? 태양계에서는 별이 딱 하나지. 태양만 별이야, 그치? 근데 이 태양이 질량이 작은 별이래, 그치? 그래서 이렇게 탄소, 질소, 산소 같이 질량이 작은 원소들은 이렇게 질량이 작은 별인 태양 같은 작은 별에서 만들어졌대. 우리 은하 내에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이 약 1000억 개 정도 존재하고
보이는 우주 내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또 1000억 개 정도 존재한다. 작은 별들은 뜨거운 중심부에서 수소를 핵융합 발전해 빛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진다. 수소가 고갈되면 헬륨을 핵융합해서 탄소를, 그리고 탄소를 융합해 산소를. 이해돼? 그러니까 수소는 우주의 나이가 1초에서 3분 사이, 빅뱅 이후에 1분을 1초에서 3분 사이에 만들어져서 온 우주에 뿌려졌지? 그치? 그리고 나서 태양처럼 질량이 작은 별에서 이 수소를 핵융합해서 뭘 만들었다고? 뭘 만들었다고? 탄소. 헬륨. 헬륨. 그리고 헬륨을 핵융합해서 탄소. 탄소. 탄소를 해서 산소. 이렇게 만들었단 얘기야. 이해되지?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들 일부는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고 일부는 수명을 다하는 별의 핵을 이루며 최후를 장식한다. 작은 별의 최후는 주로 단단한 탄소 덩어리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이아몬드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은 별을 탐사해보기를 권한다. 다이아몬드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만 중력이 워낙 세서 일단 착륙한 후 다시 돌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냥 그곳에서 다이아몬드와 평생 살아야 한다는 점은 미리 알고 탐사에 나서야 한다. 실없는 얘기 아닙니까? 산소보다 더 무거운 황, 인, 마그네슘, 철 등은 태양보다 대략 10배 이상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졌다. 이 무거운 별들은 작은 별들보다 짧고 굵은 삶을 산다. 왜냐면 이 별들은 빛을 내잖아. 빛을 내려면 열이 필요하고, 그치? 열을 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치? 그래서 큰 별들은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연소돼. 그래서 수명이 짧아. 오케이? 작은 별들이 100억 년 가까이 살 수 있는 것에 비해 큰 별들은 1000만 년 정도로 짧게 살지만 워낙 내부가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연료로 쓸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다양한 핵융합을 통해 다양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든다. 철을 만든 후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을 폭발한다. 그러니까 황인, 마그네슘 이런 걸 만들고 마지막으로 제일 무거운 뭐를 만들어? 철을 만들고 폭발. 이해되지? 큰 별이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일생을 마감할 때 그 물질들은 무거운 별에서 만든 황인, 마그네슘, 철 이런 무거운 물질들은 그 폭발의 잔해인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안에 갇히지만 대부분은 우주 공간으로 다시 환원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환원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은 글인 거야. 오케이? 만일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후에 태어난 젊은 별들은 초기 우주가 만든 수소와 헬륨 등 극히 단순한 원소 이외에는 갖지 못한 채 태어날 것이다. 태양도 예외가 아니다. 초신성이 원소들을 우주에 나눠주지 않았다면 태양계에선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우주 전체로 보면 무기물 우주가 된다. 생명체가 없는. 우주가 시작하고 팽창하고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탄생하고,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우주엔 이렇게 무기물 외에는 다른 어떤 숨쉬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생명이 없는 우주가 되는 것이다. 그만큼 자신이, 그러니까 초신성 입장에서는 자신이 평생을 일궈낸 업적이고 성과잖아, 그렇지? 근데 그것을 사회에 환원했지, 우주에 환원했지, 그렇지? 그렇지? 그랬기 때문에 우주에는 생명이 넘치게 된 거야, 그렇지? 맞아? 그래서 이 환원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결국 우리 몸속의 원소 가운데 수소는 초기 우주가, 그 외 다른 원소들은 모두 크고 작은 별들이 제공했다.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약
46억 년 전 어느 날 이 근처에서 살다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한 이름 모를 어느 거대한 별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두고 우리가 모두 한 우주 안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누군가 따진다면 달리 변명할 도리는 없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않은가? 우리의 몸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도치법이네. 뭐뭐하지 않은가? 뭐뭐인 것이. 문장의 어순을 바꿨지? 도치법. 이쯤 설명하고 나서 학생에게 다시 묻는다. 학생의 본은 어디입니까? 지혜로운 우리 학생 곧 수줍게 답한다. 초신성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종종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가 이제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네, 그치? 자, 이런 전개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유비추론이라고 그래. 유비추론. 유추는 뭐야? 유사하고 비슷한 것을 통해서 추론하는 거야. 지금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초신성에서 만든 여러 가지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하는 것. 그것을 인간 사회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우주에 빗댄 거죠, 그렇지? 그래서 초신성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 땀 흘려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아낌없이 사회와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나눔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한다. 자연의 섭리가 인간과 닮은 예 가운데 하나이다. 오케이? 유추야. 언젠가 우리 대학교에 강사로 오신 한 연사께서 강연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셨다고 한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평생 5,000명의 노동에 기대어 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오히려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크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요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서리법이야, 그치?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초신성 같구나 하고 생각했다. 초신성에서 출발해서 그런가? 초신성이 그저 폭발만 한다면 엄청난 충격을 일으켜 주변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초신성은 그 폭발을 통해 중요한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함으로써 오히려 우주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요거 대답 필요해? 아니요. 뻔하잖아 대답이, 그치? 서리법이라고 이런 거 이해돼? 네. 솔직히 이거 되게 쉽지? 유추의 방식 하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해주고 일단 요렇게 하면 교과서에 해당하는 진도는 다 나간 거고